네, 모멘텀으로 홈런을 쳐보겠습니다. 오늘 장 클린업, 오늘 최일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모멘텀 선정해 주셔야죠. 네, 오늘 모멘텀은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전기차 택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좀 오늘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그 내년도라는 이제 아니면은 이제 요번 올해 이제 하반기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전기차 택시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정책에 대한 것을 오늘 모멘텀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올해 내 10대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이미 11년도에 이제 1000대를 갖다 먼저 도입을 하고 2014년도까지 이제 10,000대 이렇게 이제 계속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책 네. 자체가 한번 나왔었던 부분인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입을 못했던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단체의 조금 이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석연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석탄이라든가 이제 석유를 갖다 떼서 전기를 갖다가 발생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어차피 지금도 LPG라든가 이제 석유 이제 이 연료를 갖다 좀 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이 휘발유차라든가 LPG라든가 이런 차 자체가 천연 연료를 갖다가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꾼 부분을 갖다가 고가의 이제 자동차, 이 전기차가 되겠죠. 이쪽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시민단체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시라든가 아니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지금 시범 운행으로 이제 택시를 갖다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해군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콜택시 기반으로 한 이제 택시가, 영내를 갖다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뭐냐면은, 네. 이 택시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를 갖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상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실시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LPG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가격 자체하고, 지금 전기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한 90% 정도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 이러면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자체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고가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충전소 인프라 이 부분을 갖다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 택시 회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네.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잡아놓았던 걸 갖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 이후 그림 나와주시죠. 최일종 전문가님은 톡 치면 정말 세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은 더 듣고 싶으실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점진적인 확대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나머지 해외 쪽에서의 또 흐름들도 좀 짚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시내에서는 이제 환경오염이 상당히 조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제 2017년도까지 한 3만 대 정도 택시를 갖다 전기 택시를 운행을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징 시내에서 달리고 있는 부분 택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 10,0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0대에서 10,00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이제 납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러한 부분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쪽 핵심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노리는 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이죠. 네. 중국 시장인데 이제 중국에 대한 성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이제 특허를 갖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201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효용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운행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충전에 대한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2010년도 부분에서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충전을 3번을 해야 돼요.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충전할 때마다 급속 충전으로 30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충전으로 해가지고 300km가 달리니까 충분히 영업적인 성과는 있다라고 이제 이 중국 쪽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드라이브 걸리고 있는 이 전기차 쪽에 트리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적 성격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종목별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종목이죠. 이제 네. KT 쪽하고 이제 코디에스, 우리산업 요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제 KT가 정말 왜 의아합니다. KT. 예, KT가 바로 왜 들어가죠. 예.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T가 이제 그 금호렌터카라든가 뭐 이런 쪽 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수를 통해서 지금 제주도에 이제 그 렌트카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KT를 갖다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제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갖다 좀 기대한다라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KT가 이미 브랜드 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해서는 이제 KT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텔레매틱스라든가 이제 이런 자동차 쪽의 스마트카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사업 동장을 갖다가 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전 인프라를 갖다 계속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사업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소 확대, 뭐 그다음에 금호렌터카 부분 이러한 부분은 성장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효용 가치는 좀 없다. 그렇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그 영업적인 기반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이제 그 텔레콤 쪽 사업보다 이런 쪽 텔레매틱스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신사업 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렌터카. 택시, 렌터카 택시. 이런 네. 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 신성장 동력으로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코디에스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오름폭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올해. 네, 이 종목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 테마의 종목인데 간단히 지금 전기차 테마로 해가지고 오르는 폭 자체가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급속 충전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이 나와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같이 이제 그 연계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기업 자체가 이 급속 충전기라든가 완속 충전기 이런 쪽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한 13%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상으로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 3% 정도 되겠네요. 금액상으로는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의 가시화적인 부분이 나와야 이제 이 종목은 핵심적인 이제 그 전기차 관련 테마로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되 실적 성장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산업인데요. 전기차 테마에서 대표적인데 테슬라 주가랑 요즘은 동조화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 발표 나왔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에 거래해서 좀 빠졌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그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미국 쪽의 공장 뭐 이런 쪽을 갖다 조금 이제 그 가동 중지를 해놨어요. 가동 중지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설비를 갖다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질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테슬라 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하나의 부품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 좀 이제 성장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르노 쪽이 전기차 택시를 갖다가 계속 밀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택시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SM3입니다. SM3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산업도 충분히 국내에서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기대 부분은 역시 또 중국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 도입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모멘텀들 강력한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될 필요 있겠고요. 그러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홈런 종목 골라보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믹스된 하나의 테마라든가 이제 그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텐데 오늘 홈런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긍정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KT를 갖다가 홈런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는 사실 시장에서 통신주로 배당으로 지금 부각이 받는 데다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KT라는 부분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떨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테마적인 성격에서 이러한 전기 충전 아니면은 사업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을 갖다 홈런 종목으로 정해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KT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잘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 차트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비중 한도가 있는데 한 47% 정도까지 채워졌더라고요. 앞으로 기관이 좀 살 수 있을까요, KT?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전략 세워주시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뭐 할 것 없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은 매도만 안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눌림 조정성으로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은 매수가 자체가 32,500원 정도 될 거예요. 7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이제 5일선에서 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4만 원 정도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4만 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조금 깊게 잡았습니다. 3만 원 정도 수준. 이 3만 원까지 온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악재가 있거나 종목에 악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크게는 안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